안녕하십니까. 척추보안관 안풍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사고에 의해서 이제 오신 환자분들이 어떻게 치료를 받으시면 되는지, 그리고 치료 과정이라던가 보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사실은 자동차 보험이라는 게 항상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다 보니까 우리 환자분들이 좀 항상 한계에서 부딪히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속상해 하시고, 보험사 쪽에서도 상처받고, 가해자 쪽에서 상처받고, 나는 아프고, 뭐 계속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항상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사고가 너무 커가지고 뭐 어디 골절이 되거나 뭐 좀 두부 손상을 받았거나 응급실로 실려가서 크게 수술을 받으시거나 이런 경우는 조금 빼고 말씀드릴게요. 간단한 접촉사고라던가 이렇게 좀 삐끗했는데 이게 좀 오래 간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접촉사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자동차 사고로 오시면은 일단 병원을 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병원이 자동차 사고,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접수를 주로 잘 받는 병원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병원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학병원은 아예 안 본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난 큰 병원 가서 이제 치료를 봐야 되겠다. 안 봅니다, 대학병원에서. 일단 안 본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 대놓고. 그리고 오더라도 대학병원에서 접촉사고 정도로 가면은 뭐 특별히 대학병원에서 잘 케어가 안 돼요. 시간만 오래 걸리고 본인 받는 것도 없고 짜증만 나실 거예요. 대학병원은 아예 가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그냥 가족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가실 필요가 없겠고. 네, 그래서 일단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병원들을 선택하는 거를 먼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세 가지 부류의 병원들이 있어요. 일단 자동차 접수 사고를 잘 받아주는 병원, 조금 애매한 병원, 아예 안 받는 병원. 아예 안 받는 병원은 대학병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병원은 자동차 접수를 응급실 통해서 골절이 있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 응급실 진료는 보지만, 거기서 이제 외래로 이제 돌리거나 했을 때 자동차 접수는 잘 보지를 않아요, 거의 대학병원은. 그리고 잠깐 삐끗하거나 단순 그런 염좌 뭐 이런 것들은 이런 환자분들은 잘 보지를 않죠. 그리고 잘 보는 병원이 어떤 병원이요? 주로 한반병원이라던가 재활요양병원, 그리고 이제 자동차 접수를 잘 하게끔 이제 광고나 마케팅을 하는 이런 의원들이 있어요. 베드수, 침대수 이렇게 많이 두지 않고 하는 물리치료실 잘 돼 있는 그런데, 그런데 가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 척추관절 전문 병원은 아예 안 받는 병원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안 받는 거는 좀 그렇기는 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무래도 모든 케어나 이제 중심들이 이 디지즈, 그러니까 질병 중심으로 좀 돼 있다 보니까 사고라든가 특히 자동차 보험으로는 집중적으로 케어가 좀 되어 있지는 않죠. 그래서 항상 좀 한계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접촉사고 나면은 가급적이면은 그런 것들을 자동차 접수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런 데서 가서 받으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자, 그리고 이런 자동차 접수 사고로 왔을 때 문제가 뭐냐면, 큰 문제는 아니에요. 골절이나 어디가 콱 찢어지거나 이렇게 아주 터지거나 이런 건 아닌데, 환자분은 계속 아파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거를 교통사고 잘못 나면 이제 골병 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치료의 목표는 뭐냐면은, 일단은 잘 쉬어야 돼요. 안정하시고 매일매일 물리치료를 받으시면 좋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주사 치료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필요하다면 검사를 해본다거나 이런 것들인데, 기본적인 어떤 순서를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엑스레이를 찍어 봅니다. 처음부터 CT나 MRI 잘 안 찍어 봐요. 물론 응급실로 들어가면은 CT까지는 찍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에서만 가능해요. 그러면 보통 엑스레이를 보통 찍고요. 그 다음에 물리치료 처방을 받아요. 물리치료는
추나요법이나 도수치료나 치료사들이 직접 이렇게 손으로 만져주고 이렇게 교정해주는 이런 치료는 아니고요. 일반 물리치료, 자기장 치료라던가 아니면은 핫팩, 이런 뭐 초음파 마사지, 소위 아주 간단한 치료들을 해요. 그것도 효과가 좋기는 한데 아주 전문적인 이런 재활 치료는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도수 교정 치료는 손으로 눌러가면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고 직후에는 그게 또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일반 물리치료를 하죠. 그리고 먹는 약을 드시죠. 소염제랑 근육 풀어주는 약하고, 이게 답니다. 세 가지. 엑스레이 찍어보고 소염제 약 드시고 일반 물리치료 받고. 그런데 본인은 이제 많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나 이렇게 너무 아픈데 엑스레이만 찍어봐도 되나? 이 얘기 들어보니까 뭐 예전에 이거 엑스레이만 찍고 너무 진단이 늦어져서 나중에 한 달 뒤에 알고 봤더니 어디가 문제가 크게 있었는데, 그래서 늦게 발견돼서 큰 문제가 있었다는데 걱정이 돼서 빨리 검사를 해보시기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MRI나 이런 걸 찍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동차 보험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커버를 많이 해줄 수 있는 보험이 아니에요. 제한이 굉장히 많은 보험입니다. 그래서 아프다 하더라도 당장 신경학적 증상으로 어디 마비가 있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닌 이상, 의사가 봤을 때 아프다고 하더라도 신경학적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으면 MRI를 안 찍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 찍어보느냐, 이래저래 했는데도 통증이 계속된다, 그래서 찍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의사소견이 남겨지면 보편적으로는 2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2주가 지나서 찍어보게 돼 있는데 일찍 찍어보는 경우는 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찍어볼 수 있어요. 의사가 필요해서 처방을 내서 찍잖아요. 그럼 당연히 찍어볼 수 있는데 이게 보험이잖아요. 그러면은 보험사에서는 의사소견만 있으면 찍어봐도 됩니다,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보험사 쪽에서는 병원 쪽에 돈을 지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기준을 벗어난 과잉진료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럼 병원 입장에서는 보험사에서 돈을 지급도 안 해주는데 그렇게 또 찍어보겠어요? 병원도 그렇게 손해되는 거는 안 하죠. 근데 이거는 환자분들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돈만 생각하느냐, 병원이, 이런 꼭 개념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의학적으로 보면 그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꾸 찍어보다 보면은 꼭 필요한 그 MRI가 필요한 환자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검사가 진행되지가 않고 불필요한 검사들이 쌓이다 보면은 결국 돌아오는 거는 환자분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그거를 병원에서 꼭 이게 보험사에 지급을 안 하고 삭감을 하니까 이게 뭐 치료를 뭐 처방을 안 내주는구나, 병원에서 자기네들 손해 안 보려고 처방 안 해주는 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꼭 맞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사소견에 맞게 2주 지나서 MRI 찍어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주사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주사치료도 2주 정도 지나서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권장사항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통증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MRI 찍으면 특별한 게 안 나오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거의 80~90% 이상은 예전에 있었던 그냥 디스크 흔적만 좀 보이거나 하지, 뭐 약간 이제 외상으로 요번에 다쳐서 새로 생긴 병변은 보통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은 괜찮은데 환자분들이 계속 아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환자분들한테 보통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간단한 주사치료랑 일반 물리치료, 찜질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먹는 약, 이게 자동차 보험에서 해줄 수 있는 거 다예요. 그런데 환자분은 계속 아파해. 그런데 이렇게 2달, 3달 넘어가요. 그럼 처음에는 보험사에서 1, 2주, 2, 3주에서는 사고 처리 과정에서 보험사에서도 연락 오고 물리치료 다 받으세요, 이렇게 연락 오지만 한 달 넘어가잖아요? 연락 안 와요. 3개월, 6개월, 1년 가도 연락 절대 안 옵니다. 왜냐면은 그냥
받을 때 그럼 전화해 보면 이렇게 뭐 지금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물리치료 충분히 받으시고요. 좋아지시면 연락 주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저는 이 보험사가 뭐 꼭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환자분이 계속 아픈데 물리치료 계속 받고 충분히 좋아지면 연락 달라. 뭐 자주 연락할 필요는 없겠죠, 보험사가. 그런데 그러다가 병이 쌓여요. 골병 든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고 직후에는 다친 것 때문에 아프지만 한 달이 넘어가면은 다친 것 때문에 아픈 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근육이 굳고 인대가 굳어서 그것 때문에 아프기 시작해요. 이거는 더 이상 일반 물리치료나 일반 약으로는 답이 없는 상황이 오는데 이걸 모르고 계속 나는 억울하고 다쳤는데 해결은 안 되니까 나는 합의해 줄 수 없어. 그래서 1년 6개월 뭐 이제 계속 그렇게 치료만 받는 거예요.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같은 치료만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으로 할 수 있는 치료의 제한이 굴레가 너무 이 범위가 너무 적어요. 건강한 몸으로 이제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안 그럴 것 같은데 이거 접촉사고로 1년, 2년 놔두시는 분들도 계세요.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차라리 합의를 하시고 본인 가지고 계신 보험으로 전환해서 바쁘시잖아요. 빨리 나으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참조하셔가지고 접촉사고는 초반에는 일반 물리치료를 받는 게 좋다. 거기에 적합한 병의원들이 있다. 거기서 잘 치료 받으시고 2달, 3달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다. 그럼 그때는 빨리 이제 전문 병원에 오셔서 한번 상의해 보셔가지고 보험을 전환을 해서 본인 몸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아요. 이 자동차 사고와 관련돼서는. 왜냐하면 너무 헛걸음 하시는 환자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 같이 또 상의 드릴 테니까 또 이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